1909년 10월 26일 일본의 거물 인사를 태운 열차가 하얼빈역으로 들어온다. 이토 히로부미 그는 일제의 영웅이었으며 초대 한국 통감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큰 활약을 한 인물이다. 그가 러시아와 회담이 잡혀 있어 하얼빈역에 들린 것이었다. 이토를 환호하는 군중들뿐만 아니라 한 조선인도 역에서 이토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조선인의 목적은 하나, 이토 히로부미를 이 자리에서 죽이겠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당최 누가 이토인지를 분간하지 못하였다. 조선인이 아는 정보는 코 옆에 점이 있다는 것 뿐이었다. 그러던 찰나 군중들 중 누가 이토에 대해 언급하자 한 백발의 남성이 손을 흔들어 주었다. 백발의 남성 코 옆에 점이 있는 것까지 확인되자 망설임 없이 뛰쳐나가 방아쇠를 당겼다. 혹시 이토가 아닐 것을 대비해 백발의 남성 주위 일본인한테도 세 발을 추가로 쐈다. 이토는 총알 맞아 누웠고 조선인은 즉시 체포되었다. 저격을 성공한 그의 마지막 외침. 대한독립 만세. 붙잡힌 조선인은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그는 지금까지도 민족의 영웅으로 불리는 안중근 의사였다. 연해 주로의 야반도주. 한일병합 조약이 체결되어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안중근은 의거 직전 동료를 통해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연해주에 거처를 마련했고 급히 그곳으로 이동하라는 내용이었다. 기차를 통해 연해주로 가던 중 중국의 어느 정거장에 도착하게 된다. 정거장에는 다른 기차 한 대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붐볐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기차에는 이토의 시신이 실려 있었다. 머나먼 연해주 땅에 도착한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함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1911년 여름 안중근의 맏아들 안분도는 낯선 이가 준 과자를 먹고 죽었다. 가족들은 일제의 범행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7, 8년을 떠돌이 생활을 하다 중국 상해로 이주하게 된다. 상해에 출범한 임시정부가 가족들을 부른 것이었다. 상해에서의 삶은 이전과 비교하면 좋았다. 김구를 비롯하여 임시정부 사람들은 영웅의 유족을 아끼고 보호해줬다. 임시정부가 사라지다. 유족들의 편안함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임시정부가 사라진 것이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직후 일본은 배후에 있는 이들과 임시정부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게 된다. 일본은 사라진 임시정부 대신 안중근의 유족을 발견했다. 연해주에서의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유족들은 일제의 감시와 압박 속에 살아가게 된다. 특히 안중생은 30대가 되어 결혼까지 했지만 변변한 일자리를 가질 수 없었다. 일본 경찰은 안중생이 일자리를 가지면 들이닥쳐 회방을 놓았기 때문이다. 더러운 개. 안중근은 영웅으로 기억되며 사라졌지만 그 가족들은 아니었다.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버텼다. 자존심 따윈 사치였던 그에게 구걸하며 연명하는 삶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그들을 지켜줄 국가조차 없었기에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그의 가족들은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 더러운 개처럼 살게 된다. 어느 날 안중생 앞에 일본의 총독 미나미 지로가 나타난다. 그는 안중생에게 이렇게 제안한다.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안중근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과한다면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 사실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안중생은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버지를 부정하고 변절하느냐, 아니면 시궁창 같은 현실을 계속 이어가느냐. 아버지를 부정하고 변절자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제안을 거절하고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도 들었다. 사실 안중생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을 당시 안중생의 나이는 3살이었다. 안중생은 고민하던 와중 한순간도 편하게 산 기억이 없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안중생은 결심했다. 아버지는 영웅이었지만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영웅처럼 살 필요가 없다.
그는 변절을 선택한다. 방문사에서의 연출 1939년 10월 16일 미나미 지로는 방문사에서 희대의 화해 극을 연출한다. 이토의 아들 이토 분기치와 안중생을 단상 위로 불러냈다. 안중생은 그 자리에서 말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저지른 제 부친의 행동을 아들인 제가 대신해서 사죄드립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의 조선인들은 분노하며 친일 매국노라고 욕을 했다. 순식간에 안중생은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한 더러운 개가 되었다. 소식을 들은 김구 또한 해방되면 죽여야 할 대상 1순위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날 이후 안중생은 미나미 총독의 양아들이 되었고 이토 히로쿠니와 함께 일본 곳곳을 돌며 눈물의 화해를 재현했다. 안중생의 최후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그는 도망치듯 가족들과 홍콩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 전쟁 도중 그는 혼자 국내로 들어온다.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된다. 안중생은 전국 조선인들에게 욕을 먹었지만 그의 자식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안중생의 생을 다룬 책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에서 그가 살아온 심정에 대해 찾아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가족에겐 재앙이었죠. 나는 나라의 재앙이었겠지만 내 가족에겐 영웅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다. 안중생의 일생에 대해 알아봤는데 많은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것 같다.